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전반기를 아주 잘 치러냈습니다. 텔레그래프, 가디언이 선정한 최고의 선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활약, 전반기 동안 어떤 활약을 보였는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비상과 함께 좋은 활약을 계속 이어갔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전반기만 놓고 보면은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보다도 더 활약상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제 전반기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일단 놓고 보자면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전체 그 출전 시간들 중에서 94%를 뛰었습니다. 와. 거의 빠지지 않은 거예요. 네. 거기다가 전 경기 선발 출전을 했고요. 부상 없이 굉장히 열심히 잘 뛰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 경기 선발 출전했고 94%, 그리고 골 관여도 41%, 대단한 활약을 계속해서 전반기에 보여줬군요. 예,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선 교체 아웃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부상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발목 쪽이 조금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메디슨하고 이제 로메로하고 주축 선수들이 이제 부상 및 징계로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손흥민 선수가 거의 풀타임을 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기록한 경기에서 또 팀이 또 이제 지지 않는 경기를 보였다는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손흥민 선수의 이제 전반기 포지션별 좀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올 시즌은 지난 시즌과는 좀 다른 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손흥민 선수가 시작을 윙에서 했지만은 이번 시즌에 케인이 없고 또 이제 팀이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죠. 네. 하지만 또 이제 메디슨이 부상을 당하면서 찬스 메이킹을 해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 메디슨 부상 이후에는 톱에서 뛰었을 때 그 슈팅 숫자가 대부분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를 다시 왼쪽 윙으로 돌리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포지션별 출전 기록을 확인해보자면요. 이번 시즌 전체로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19경기에서 11골 5도움을 기록하고 있긴 한데요. 최전방 공격수로 12경기에서 9골 2도움. 이것도 메디슨이 있었을 때는 더 많이 넣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메디슨 빠지면서 조금 득점이 주춤했었고, 대신 이제 그 왼쪽 윙으로 나왔을 때는 7경기에서 2골 3도움으로 득점은 줄어들지만은 대신 출전 경기 대비 도움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팀 사정에 따라서 본인이 피니셔 역할도 하고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 순위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1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모하메드 살라, 홀란에 이어서 3위에 올라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팀 내에서 그 손흥민 선수가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골만 넣는 게 아니라 도움까지. 실제 그 팀 내 득점 1위는 당연한 거고요. 네. 도움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슨이 원래는 1위였는데 메디슨이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는 동안 손흥민이 메디슨 역할을 하면서 도움 공동 1위로 올라선 거죠. 이게 좋아해야 될지 좀 속상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네. 약간 좀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득점에 더 집중을 하는 게 토트넘이 더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플레이메이커가 없다 보니까 손흥민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홀란, 그리고 살라, 솔랑케에 이어서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근데 골차가 많이 안 나요. 네, 많이 나진 않죠. 이게 그 혼란이 이제 부상으로 최근에 계속 빠지면서 어느 정도 좁힐 수는 있었는데, 그래도 사실 혼란, 살라, 손흥민 이 3파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간에 윙으로 가면서 득점이 주춤한 사이에 솔랑키가 역전을 해버린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거기다가 보엔도 어쨌건 간에 손흥민 선수가 동료까지 올라왔고, 또 이제 황희찬 선수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황희찬 얘기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김행림 기자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황희찬 선수가 지금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선두와도 지금 4골 차밖에 나지 않는데, 황희찬은 나중에 따로 이제 황희찬 결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정력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인데, 기대 득점이 11위, 7골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골은 더 많이 넣고 있는 거잖아요. 11골을 넣으면서 기대 득점 대비 4골을 더 넣고 있는 건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다들 손흥민 선수보다 기대 득점이 높아요. 네. 전부 다 높은데 골은 더 적은 선수도 있고, 혼란 같은 경우는 기대
기대 득점이 14.8골이잖아요. 그러니까 15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14골인 거고, 그러니까 한 골을 더 적게 넣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홀란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넣고 있는 거고, 살라도 기대 비슷하네요. 득점이 11.6골인데 12골이면 이거 반올림하면 그냥 12골 딱 그대로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잭슨이 왜 비판을 듣고 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기대골 값이 지금 10.5골인데 실제로 넣는 골은 7골이니까 넣을 수 있는 골을 상당히 많이 놓친 거죠. 그렇죠. 반올림하면 11골을 넣었어야 되는 거니까 네. 4골. 손흥민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손흥민 그렇습니다. 선수는 4골을 더 넣고 있고, 잭슨은 4골을 덜 넣고 있고.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결정력이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대 득점보다 플러스 4.04골로 프리미어리그 3위 올라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정말 대단한 거고요. 오. 그리고 또 이제 쿠두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10라운드까지 주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네. 11라운드부터 이제 주전으로 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크게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결정력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황희찬 선수까지 저렇게 기록이 나오니까 가슴이 갑자기 웅장해지네요. 네, 손흥민 선수가 벌써 시즌 11골을 기록하면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로 따져도 7명밖에 없어요. 네. 먼저 그 웨인 루니가 11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넣었었고요. 그다음에 램파드, 미드필더인 램파드가 와, 대단하네요. 10시즌 연속, 그리고 이제 아게로가 9시즌 연속, 해리케인이 9시즌 연속. 근데 이제 케인은 떠났으니까 이 기록은 여기서 중단이죠. 그리고 이제 티에리 앙리와 이제 마네가 8시즌 연속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이름을 올리면서, 마네도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앙리도 은퇴했고, 아게로도 은퇴했고, 램파드도 은퇴했고.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와. 이 기록들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계속 오랜 기간 뛰거나 프리미어리그를 남는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루니의 기록도 물론 쉽진 않겠지만 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꾸준한지, 또 이제 부상이 있을 때도, 특히 지난 시즌이 가장 위기 중에 하나였잖아요. 부상 때문에 힘든 시즌을 보냈는데도 딱 10골을 넣으면서 항상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두 자릿수 골을 보장하는 선수와는 그런 마크가 붙게 되는 거죠. 네, 지난 시즌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의 기록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 이제 슈팅 관련 기록인데요. 뭐 손흥민 선수가 일단 슈팅 숫자 자체는 50회로 공동 5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득점 4위에 슈팅도 5위. 이거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슈팅 숫자가 사실은 이전에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케인 중심으로 플레이를 케인 했잖아요. 팀이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수비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케인이 떠나면서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전개하는 부분들도 있는데다가, 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 축구를 하다 보니까 슈팅 숫자가 늘어났는데, 저는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유효 슈팅이 24회로 4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슈팅보다도 유효 슈팅의 순위가 더 높다.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의 순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홀란, 살라 그리고 보웬 선수의 슈팅을 보면은 많이 하거나 조금 적게 했는데, 유효 슈팅은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이제 뭐 24차례. 근데 이제 오프 타겟은 또 적어요, 그죠? 네, 그렇죠. 자, 프리미어리그 이제 슈팅 대비 뭐 득점 전환율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50번의 슈팅을 했는데 11골을 기록했으니까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22%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8위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50회 이상의 슈팅을 가져간 선수가 홀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이게 그 슈팅이 적을수록 득점 전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홀란과 손흥민이 얼마나 득점 전환율이 좋은 선수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위에 황희찬 선수가 또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이쪽 관련해서는 조금 사기 유닛에 가깝습니다. 이번 시즌. 지금 황희찬 선수가 거의 이제 월드 클래스에 등극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지표가 상당히 좋네요. 물론 뭐 경기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 자체는 손흥민 선수가 더 높지만요. 황희찬 선수도 득점 순도에 있어서는 거의 탑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뭐 득점도 득점인데 최근에 이 도움 지표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5도움으로 현재 그 도움 순위 10위에 올라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1위가 7도움밖에 되지 않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도움 1위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메디슨 빠져
빠지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도우미 역할을 조금 수행을 하면서 당장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도 도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도움 지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게, 자, 올 시즌 보면은 뭐 골도 많이 넣고 득점도 많이 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찬스 메이킹 순위에서도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빅 찬스 메이킹부터 일단 살펴볼 건데요. 네. 빅찬스가 9회로 공동 5위예요. 이 얘기는 사실 토트넘 선수들이 더 받아 먹었으면은 손흥민 선수가 도움 1위까지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리버풀 공격수들이 얼마나 마무리 못하는지를 저 위에 1, 2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모하메드 살라가 14개의 빅찬스를 만들었는데 어시스트는 7개니까 거의 절반밖에 골로 이어지지 못한 거네요. 예, 그리고 아놀드는 12개인데 3개, 3도움. 이게 거의 뉴네스가 그래서 비판을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손흥민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9개의 빅찬스 가운데 5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찬스 메이킹 순위에서 손흥민 선수가 12위에 올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34회를 기록하면서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도움은 10이잖아요. 네. 근데 찬스 메이킹 12위면은 그 조금 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빅 찬스 메이킹이 많다 보니까 이제 도움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오픈 플레이 공격 시퀀스 관여를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110회로 공동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세트 피스를 제외한 오픈 플레이에서의 슈팅까지의 관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48회를 가져간 거고요. 또 이제 찬스 메이킹을 32회를 가져간 거고요. 빌드업 과정에 30회 관여를 한 거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토트넘 공격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토트넘 공격은 손흥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가 또 오픈 플레이 득점 그 시퀀스 관여를 보면 19경기를 소화했는데 15회로 공동 또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세트피스를 제외한 오픈 플레이에서 15골에 손흥민 선수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세트피스를 빼고 또 이제 페널티킥을 빼고니까 이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거고 살라가 17골에 관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살라와 손흥민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옵사이드 순위에서도 12번으로 전체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사실 옵사이드 많이 범하면 이거는 좀 나쁜 기록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손흥민 선수가 비비는 유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계속 타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이렇게 W자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라인을 깨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손흥민이 들어갈 때 이제 패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타이밍이 늦게 되면은 옵사이드에 걸리는 거고, 옵사이드는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헤치는 거다 보니까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손흥민 선수가 옵사이드가 많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뒤에 이어지는데요. 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 횟수가 19경기에서 472회. 스프린트의 이제 개념과 함께 이 스프린트 횟수가 높다는 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스프린트의 개념 자체는 이제 25km/h로 달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스프린트가 많다는 거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침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옵사이드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 네. 횟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예요. 이게 최전방 공격수, 히샬리숑도 이제 옵사이드 많이 범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이샬리송 같은 경우는 약간 라인 뒤에서 멈춰서 있다가 빠져나와야 될 때 못 빠져나와서 걸리는 거라면 오늘 경기들이 좀 그랬잖아요. 네. 손민 선수는 뒷공간을 계속 파헤치려고 스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많이 걸리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게 여기 탑10에 이름 올린 선수 중에서 30대 이상이 워커와 손흥민 딱 2명밖에 없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이제 30을 넘어갔습니다만 왕성한 체력을 바탕으로 스피드가 죽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단순히 손민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만이 아닌 이거는 그 유럽 모델리그 수비 과정에서의 스프린트 순위인 거거든요. 공격 과정이랑 모든 걸 다 합쳐도 손민이 프리미어리그 1위지만은 이건 유럽 모델리그에서 수비할 때 스프린트 횟수가 가장 많아요. 손민 선수가. 네, 그 공격에서의 스프린트가 아니라 수비할 때의 스프린트
랭킹이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공수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계속 골키퍼까지 계속 압박을 해요. 네. 그러면서 상대 골키퍼한테 패스 경로를 제한시켜 버려요. 거기서 이제 미스들을 유발하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박 개수가 가장 높고, 그리고 상대 실수를 많이 유발하면서 골들을 많이 넣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유일하게 30대를 넘겼고요. 또 이제 보면은 다들 풀백 쪽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네요. 네. 예. 수비 상황에서의 스프린트는 대부분 풀백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임에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뭐 칸셀로나 뭐 최근에 분데스리가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레버쿠젠의 뭐 프림퐁 같은 선수들과 이제 손흥민이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압박 순위도 굉장하네요. 16.17개로 막시밀리안 바이어 이제 호펜하임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유럽 5대 리그 공격수들의 압박 순위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건데요. 더 놀라운 게 여기도 보면 손흥민 선수만 30대 이상이에요. 네. 거기다가 다른 선수들, 거기가 2위가 13.05회잖아요. 유일하게 15회 이상을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위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죠. 2위부터 나머지 밑에는 다 고만고만하게 붙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근에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군요. 그렇죠. 그럼에도 계속 뛰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기록을 살펴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수에서 얼마나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통계 기록을 통해서 이 후스코드가 선정한 전반기 PL 베스트 11에 또 손흥민 선수가 선정이 됐네요. 예, 그 손흥민 선수의 푸스코드 평점은 7.38점이고, 그러면서 이제 홀란과 함께 투톱으로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골과 도움만 많은 게 아닌 경기 내용적인 지표들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그 통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살라 대신에 사카가 뽑힌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오나나가 골키퍼에 뽑히는 이런 문제들은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러네요. 그래도 어쨌건 손흥민 선수가 그가 세부 지표들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단 그 통계 기반 평점만이 아닌 이제 그 언론사에서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베스트 11에도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그 골닷컴에서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으로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베스트 11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자, 그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출신 선수며 잉글랜드에서 보낸 9시즌 중 한 시즌을 제외하고는 모두 10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손흥민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2022-23 시즌은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손흥민의 경기력은 토트넘의 순위가 8위로 떨어지면서 하락했고, 그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해 보였다. 포스테코글루의 합류와 장기적인 공격 파트너였던 해리 케인의 이탈이 맞물리면서 손흥민은 9번 포지션으로 이동한 후 최고의 컨디션을 되찾았다. 손흥민은 이미 두 번째 골든부트 수상에 도전하고 있으며 토트넘이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오고 주요 선수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처음으로 우승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손흥민은 마무리 기술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큰 경기를 위해 최고의 플레이를 아껴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 기회가 있다. 31살이라는 무르익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주축 선수인 손흥민은 아직 최고가 될 수 있다. 상당히 호평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여기에 더해 이제 그 텔레그래프에서도 그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30인 선수를 이제 선정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살라, 홀란에 이어서 손흥민이 3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손흥민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이번 시즌에는 부상에서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시대의 토트넘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팀의 캡틴이기도 한 손흥민은 골문 앞에서 무자비하고 포스테코글루 팀에서 오프 더 볼 움직임에서의 강렬함을 보여주고 있다. 토트넘은 그가 아시안컵에 떠날 다음 달에 그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네. 1월에 이제 아시안컵에 차출되는 손흥민의 공백을 걱정하는 대목인 거죠? 예.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했을 때보다도 이번 시즌이 더 활약상이 좋다라고 평가한 게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손흥민 네. 선수가 그때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PFA 올레이 팀 베스트 11에 선정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베스트 11을 넘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로 활약상이 좋은 선수다. 이거는 그러면 올해의
팀을 넘어서 올해의 선수도 도전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건 거죠. 네, 손흥민 선수가 전반기 이렇게 멋지게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후반기 활약 여부에 따라서 우리 김현민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아시안컵 물론 뭐 그 공백기가 굉장히 아쉽지만은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거기서 이제 기세를 살려서 후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PFA 올해의 팀은 물론 올해의 선수까지도 도전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 여부도 저희 한준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